선크림, 비타민 E, 레티놀, 또 레티날, 비타민 C, 항노화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활력에 바로 효과가 좀 젊은 분들이 써마지를 효과를 잘 못 느껴요. 원장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잡아주고 늘어진 느낌 있는 거는 하지 말아야 할 게 더 많이 있어요. 제품을. 다 좋으니까 쓸 거야. 스킵 케어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귀한 분을 모셨는데 피부과 전문의 아, 선생님을 모셨어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피알람 채널 운영하고 있고 피부과 전문의 김용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원장님 도대체 뭐 쓰세요? 근데 저는 되게 기본적인 걸 충실하자여서 막 되게 막 다양한 걸 쓰고 있지는 않고 좀 더 오늘 제가 갖고 온 제품들은 되게 좀 기본에 충실한 제품들이 좀 많아서 오늘 그런 것들 좀 소개시켜드릴게요. 쓰리와우라고 해서 맞춤형 이제 샴푸인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일단 제 질문에 맞춰가지고 이걸 쭉 했더니 이게 맞춰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피알람 이렇게 해서 10만 가지 가까이의 조합 중에 그 선택을 해서 제품이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일단 제품이 향이 있는 걸 엄청 싫어요. 아무래도 피부가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문제가 생겨 있는 분들이 향을 쓰게 되면 훨씬 그 피부가 자극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향 없는 제품들을 좀 선택을 하려고 봤더니 샴푸 중에 그렇게 향 없는 걸 찾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 딱 고를 때 그 항목이 있더라고요. 향 없음. 그래서 이거 바로 향 없음으로 눌러서 제품을 골랐고, 저는 뭐 두피가 워낙 건강한 편이기도 하고 탈모도 없게 보이죠. 그래서 그런 거 없이 그냥 두피 건강, 그다음에 머리카락 이런 거에 대한 좀 집중을 해서 만든 맞춤형 제품이긴 합니다. 요거는 모리필이라고 하는 탈모 이제 샴푸입니다. 이 샴푸는 제품 만들 때 기획할 때 제가 조금 같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클렌저에 보통 계면활성제 들어가 있는 거가 중요하긴 한데 두피도 해결해야 되지만 머리카락도 중요하잖아요. 두피에 너무 집중하면 또 머리카락이 너무 뻑해지고요. 너무 머리카락에 또 집중하면 두피가 또 좀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어서 그 밸런스 맞추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탈모에 대한 효능이 있는 성분들하고 항산화 성분을 좀 넣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질감 잡는 데만 한 6개월 걸렸던 것 같고요. 제가 정말 엄청 귀찮게 했던 제품입니다. 그냥 함께 했던 제품이어서 저는 지금 연관성이 없지만 또 꾸준하게 쓰고 있는 제품이고요. 세 번째는 클렌저인데요. 더센트 프로더마 pH 로우 클렌저라고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클렌저입니다. 제가 만든 제품이기도 하고요. 네, 제가 만든 제품인데 이것도 한 1년 걸렸어요. 이게 차라리 화장품을 모르는 사람이 화장품을 뭔가 이렇게 하면 그래 좋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대충 만들면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제품을 하나 만들었고, 그때 목적이 뭐였냐면 성분의 합을 엄청 줄여야 되겠다가 첫 번째였고, 향을 빼자였고, 세 번째는 성분을 너무 줄이니까 또 오히려 너무 클렌징이 안 되는 그렇죠. 되게 미끈덩미끈덩하는 이거만 남고 지워진 거 맞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가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약산성은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그 잡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클렌저라서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클렌저 잡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부분이어서 간단한 메이크업 정도까지는 지울 수 있고요. 하고 난 뒤 당김이 좀 없는 그래서 이런 클렌저로서 제가 만든 제품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제일 애착가는 클렌저라서 저는 쓰는데, 그래도 이게 약산성 클렌저다 보니까 단점은 있어요. 제가 만들었다고 장점만 다 있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게 딥한 부분들, 우리가 피지가 좀 많은 분들한테는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 소이 엔자임, 포인트라고 하는 요 회사에서 나오는 소이 엔자임이 있는데 이 파우더입니다. 이 파우더를 그냥 이 클렌저에다가 조금 더 떨어뜨려가지고 딥 클렌징 할 때만 이렇게 좀 쓰고, 평소에는 이걸 쓰고 딥 클렌징을 할 때는 함께 쓰는 게 좋고요. 건성인 분들은 딥 클렌징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지성인 분들은 너무 클렌징을 강조해서 부드러운 것만 막상 하다 보면 안 지워지잖아요. 모공에 박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살짝 이런 효소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함께 좀 쓰면 되고, 이게 알갱이로 되어 있거든요. 알갱이로 되어 있어서 같이 이제 클렌징을 해주면 훨씬 이런 부분들 깨끗하게 클렌징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함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용량이 되게 크죠? 네. 크다는 이야기는 몸에 써도 되는 바디용으로 제가
엄청 건조하거든요. 피부과 전문이라고 해서 피부가 안 건조한 것도 아니어서 네. 물론 보습제를 많이 쓰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에는 막 너무 막 끈적거리는 것도 싫고 또 불편해서 보습제를 안 쓰려고 막상 하다 보니까 클렌저를 좀 부드러운 걸 쓰자라고 하는 주의고 이게 조금 그런 느낌이에요. 이 시카 콜라겐 클리어라고 하지만 뭐 콜라겐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에 좋다 이 개념으로 클렌저를 접근하는 거는 피부과 전문 입장에서는 그냥 컨셉인 거고요. 이 제품을 저는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정말 클렌징이 순한 느낌으로 가볍게 되는 게 너무 좋았고 순한 클렌저들이 쓰고 난 뒤에 남아있는 약간 부드러운 느낌 있죠. 네. 그게 몸에 남았을 때 건조함이 훨씬 덜 하더라고요. 너무 또 뽀득뽀득하게 클렌징을 하면 아무래도 이게 또 피부가 또 건조해지니까 또 뭘 발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조금 더 피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제품을 선택을 하게 됐고 이걸 쓰고 나니까 저는 딴 거를 잘 안 쓰게 돼요. 그래서 클렌저는 바디는 거의 이것만 요즘에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 최근에 핫한 그거. 그럼요. 저 너무 좋아요. 이거 한번 해봐도. 그럼요. 다 쓰셔야 됩니다. 요것만 한번 써보시고요. 네, 발라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그리고 반대쪽에는 요거랑 한번 발라보세요. 오. 완전 느낌 달라지죠? 네. 오. 여기가 완전 더 그쵸. 꽉 찬 느낌? 그쵸. 네. 이거 오일이에요? 네, 오일입니다. 세럼이 아니고? 네. 이거는 토너고요. 요거는 세럼이고요. 요거는 아까 에센스 같은 느낌이 있었고, 요거는 크림, 오일입니다. 이렇게 쓰는데 거의 다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토너는 이것도 제가 이제 만든 브랜드긴 하지만 요 안에는 들어가는 각질 제거제가 들어가 있긴 한데 아까 소이로 각질을 굳이 제거했으면 네. 굳이 저는 쓰진 않아요. 쓰지 않고요. 피부 상태가 좋거나 하면 굳이 저는 토너까지는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나이시나마이드하고 트라넥삼산이 들어가 있어서 미백 쪽에 조금 도움을 주고 각질 정리가 되게 좋아서 피부 결이 안 좋으신 분들, 여드름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되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컨디션에 따라서 쓸 때 있고 안 쓸 때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스킨천사에서 나온 이제 제품인데요. 나이시나마이드 10%입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 알갱이들이 약간 남거든요. 10% 고농도다 보니까 세럼 형태로 저는 되게 많이 씁니다. 여기도 나이시나마이드가 들어가 있고 이거 나이시나마이드 들어가 있어서 굳이 두 개를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같이 써도 문제는 없지만 저는 굳이 같은 류의 성분들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쓰면 이걸 안 쓰게 되고요. 이걸 안 쓴 날이면 이제 이걸 쓰기도 하는데 지나다 보면 햇빛을 많이 보거나 되게 피부가 칙칙해지거나 좀 늘어지거나 컨디션이 되게 안 좋거나 민감해졌을 때는 이거를 좀 더 많이 쓰게 되고요. 왜 이렇게 부석하지? 건조해졌지? 술 많이 마시고 다음날 이렇게 푸석해지고 이런 날 있죠. 이런 날 같은 경우는 보습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해요. 이 달팽이 세럼을 정말 에센스를 좋아하는데 이 달팽이 에센스가 여성분들한테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남성분들은 이 질감을 너무 싫어하는 분들이 끈적거리고 이 느낌을 사실 너무 싫어할 수 있거든요. 이런 형태의 세럼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약간의 그 끈적끈적거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끈적거리는 느낌이 결국은 피부에 닿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습력도 오랫동안 유지되고 하는 건 좋지만 그것만 참으면 되는데 그게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해서 생각했던 게 이거 제가 정말 최애 오일입니다. 스쿠알론 오일이라고 하는데 이 스쿠알론 오일을 잠깐 떨어뜨려서 섞어보니까 너무 질감이 아까 써보니까 확 다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조합을 그냥 이거는 거의 따로 잘 안 쓰고요. 이 두 개를 섞어서 항상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섞어서 이렇게 쓴 날은 크림을 잘 안 발라요. 되게 건조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제가 간혹 쓰지만 이게 크림을 안 쓰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썼다고 하면 이렇게 쓰거나 이런 식으로 제품을 쓰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내가 이 모든 라인들을 한 번에 이거 쓰고 하진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항상 강조하는 게 피부는 피부에 닿는 화장품의 양이 너무 많은 것도 피부가 그걸 소화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성분들이 들어갔을 때 생길 수 있는 자극이나 문제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것들 너무 없이 그냥 다 좋으니까 쓸 거야.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게 쓰고 이걸 썼으면 이거까지는 다 잘 안 넘어가게끔 하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서 조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스킵 케어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두 개만 써도 충분히 보습 효과가 있으면 두 개만으로도 끝내면 되는 거고요. 겨울이나 이렇게 또 날씨가 건조해지고 하면 그게 안 될 때는 그 단계를 조금 조율해서
최대한의 나의 조합을 쓸 때 제품의 전체 개수를 줄이는 쪽으로 가요. 그러면 훨씬 더 피부 상태가 건강해지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서 저는 또 시카를 되게 좋아하는데 시카라는 이름이 원래 센텔라 아시아티카라고 하는 그 앞뒤를 붙였나요? 그 안에 들어가는 성분, 메인 성분이 이제 아시아티코사이드, 아시아티게시드, 마데카시게시드, 마데코사이드 이거 4가지 성분이 가장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으면 이 피부 진정 회복에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건강하신 분들이 굳이 뭐 시카까지 쓸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단 피부가 되게 민감하거나 평소에 좀 더 붉어져 있거나 그날따라 유독 각질도 많이 생기고 뭔가 좀 트러블이 많이 생긴다거나 할 때는 이런 라인들이 이제 훨씬 더 좋은 거죠. 오, 제형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이걸 쓰고 나면 되게 붉어지는 것도 빨리 진정돼서 붉어지거나 민감할 때는 이렇게. 네, 맞아요. 이 크림은 조금 꾸덕한 편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게 뭔가 되게 귀찮은 날, 아무것도 바르기 싫은 날 있죠. 저녁에 자기 전에 그냥 이거 하나만 쓸 때 요거 딱 하나만 쓸 때가 많아요. 근데 보기보다 엄청 꾸덕하지 않아요? 그쵸. 그냥 딱 수분 느낌? 그렇죠. 그래서 얼굴에 좀 바르기는 되게 편하고요. 너무 무거우면 답답하니까 잘 안 쓰게 되죠. 이렇게 라인을 형성을 하게 되고, 저는 보습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습은 크게 2가지예요. 제가 보습의 2가지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면 수분을 당겨주는 거, 그리고 당겨진 수분을 잡은 수분이 밖으로 못 나가게 막아주는 거, 이 2가지가 보습의 원리거든요. 그럼 이거는 수분을 잡아주는 건 되지만 물로만 돼 있으니까 수분이 증발하는 걸 못 잡아주겠죠. 그래서 이거 뒤에는 반드시 뭔가 크림이나 오일 같은 성분이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물로만 돼 있어요. 얘도 거의 물로만 구성되어 있는 제품. 수분의 첫 번째 단계인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거는 잘 했지만 수분이 잡혀 있는 것들이 밖으로 증발되게끔 못하게 막아주는 힘은 없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쓰고 나면 이 제품으로 끝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막을 치는 게 크림 단계예요. 그 끝이 오일이죠. 근데 약간 지성분들이 오일에 대한 반감이 그렇죠. 강하잖아요. 지성분들도 오일을 쓰면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진짜 오일 안 같아요. 그쵸. 세럼 같아요. 그렇죠. 스칼란 오일이라고 하는 스칼란 오일을 썼는데, 우리 피지 분비가 될 때 피지의 구성 성분 중에 스쿠알렌이 있어요. 피지랑 구성 성분이 비슷한 거를 화장품으로 안정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발랐을 때 우리 오일 바르면 제일 무겁고 답답하고 뭔가 이런 느낌이 이게 일단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피부에 있는 구성 성분 중에 하나로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건조한 분들의 경우는 아까 오일이 필요할 때는 뭐 3-4방울 정도를 떨어뜨려 쓰면 되지만, 지성인데 나 피부에 되게 건조해, 우리 수부지 패턴이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메인이면서 한 방울 정도만 딱 떨어뜨려주면 얘들이 수분을 잡아주는 거를 증발 못하게 얘가 커버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성분으로, 최소한의 제품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보습을 그런 식으로 좀 잡아주면 어떤 제품을 가지고 와도요 조합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이 궁합이 진짜 찰떡 같더라고요. 써봐야겠어요. 그렇죠. 너무 좋아. 거의 저녁에 바르는 루틴으로 바르게 되고요. 뭐 팔꿈치 몸을 그냥 남으면 좀 다 막 바르면 되지. 고민 부위별 추천 시술이 있어요? 일단 뭐 나이대 다 빼고 그냥 딱 그것만 봤을 네. 때 얘기를 하면요, 보통 저는 모공이 있는 분들은 거의 스킨보톡스를 보는, 스킨보톡스가 피지를 잡아주는데 최고거든요. 그리고 이 애들이 혈관을 잡아주는 기능이 있어서 모공이 좀 있는데 얼굴 좀 붉어져 있는 분들한테, 홍조가 약간 있는 분들한테 스킨보톡스만으로도 50% 이상 좋아져요. 물론 이제 혈관의 크기나 정도나 그 붉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다른 치료가 들어가야 될 수도 있긴 한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차이가 있는데 가장 그냥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스킨보톡스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모공 쪽에 레이저를 한다, 요즘 바늘 들어가는 레이저들이 있거든요. 뭐 포텐자, 실펌 이런 바늘 들어가는 레이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피부 표면의 모공을 조금 축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니까 반복적으로 관리해줄 때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탄력은 2가지로 얘기를 하면, 탄력은 첫 번째가 주사제로 얘기하면, 주사제는 단연코 주베룩, 안쪽이 비어있거나 피부가 되게 늘어짐이 심한 분들은 안쪽은 볼륨으로 잡고요, 겉에 있는 부분은 주베룩 스킨으로 잡긴 한데, 인체에 있는 성분하고 동일하게 만든 스킨 부스터가 있어요. ECM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데 리토라고 하는 들어봤어요. 그렇죠. 엘라비 리토. 그 리토가 또 이런 표면에 있는 부분들을 되게 또 좋게 만들고, 이런 조합들의 상태에 따라서 일단 그건 좀 조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탄력에 좋은 장비는 열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인모드, 써마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개념들은 이제 나이에 따라서 어떤 걸 정하는 게 차이가 나겠죠. 비교적 젊은 분들은 요즘에 소프웨이브라고 해서 초음파를 표면에 잡는 방법들을 쓰는데 좀 고가긴 한데 엄청 탄력에 바로 효과가 좀 보이는 부분이고요. 젊은 분들이 써마지를 하면 효과를 잘 못 느껴요.
워낙 저게 잘 못 느끼는데 5, 60대 분들 잔주름이 많고 막 이런 늘어진 분들은 써마지 효과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소프웨이브를 선택을 하거나 나이 있는 분들은 써마지를 선택하거나 이런 쪽으로 이제 방법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연령대에 따라서 추천하시는 시술이 있을까요? 20대, 30대 뭐 거의 요즘은 좀 다르긴 한데 그냥 옛날에는 각각의 나이대마다 목적이 좀 달랐거든요. 근데 요즘 거의 다 비슷해요. 일단 항노화예요. 무조건 기본적으로 네. 덜 늙고 싶어요를 메인으로 끌고 가면서 모공, 잔주름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아까 20대 때는 그냥 스킨보톡스가 제일 무난하게 쓰고요. 30대 같은 경우는 울세라, 리프팅의 방법들을 예방해 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원장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울세라의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좀 늘어진 느낌 있는 거는 소프웨이브 이걸 두 개 조합을 하거나 거기에 주베르국이 붙는다거나 이렇게 되고요. 40대 같은 경우는 땅콩형들이 되게 많죠. 그게 많이 꺼져 있거든. 꺼지고 처지고 하니까 주베르국 볼륨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잡을 수 있는 뭐 레디어스라든지 이런 약간의 그런 스킨 부스터 결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조금 써마지나 이런 것들이 약간 중간중간에 붙는 개념이 들어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시술들이 조금 더 붙는 개념으로 가고요. 5, 60대는 그냥 무조건 울세라 써마진 것 같아요. 일단 거기서 시작하고요. 일단 볼륨 채우는 부분들에 대한 게 필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스킨 부스터가 다양하게 들어가는 게 당연히 이제 좀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민하거나 트러블이 있는 피부인 분들은 시술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열을 가하는 거는 최대한 피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레이저 하세요. 이건 아닌 거죠. 왜냐면 이 민감하다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신경 자체가 되게 많이 발달돼서 과하게 민감한 걸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혈관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장벽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보습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보습이 평소에 아무래도 안 됐으니까 문제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서 초음파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안쪽에 장벽을 계속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진정해주는 걸 좀 더 포커싱을 두면서 가야 되고요. 근데 그것만으로 이 민감한 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스킨보톡스 그런 게 이런 민감한 걸 좀 잡아주는 또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기전이 좀 복잡하긴 한데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을 분비하는 걸 눌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민감한 증상들이 좀 완화되긴 하고요. 거기 아까 피부를 회복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마을에 홍수가 생겼어요. 발목까지 물이 찼어요. 물이 빠지고 나면 약을 먹는다거나 보습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아까 이런 스킨보톡스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물을 빼는 거예요. 근데 빼고 나면 거기가 깨끗하지 않죠. 엉망진창이 됐을 거 아니야. 이거를 재건하고 회복하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주베룩 스킨이나 리투어 같은 거가 이런 걸 회복시켜주는 개념. 스킨보톡스 주베룩 하면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완전히 그 역할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 피부가 한번 제대로 건강해지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나면 외부 자극으로부터 좀 더 튼튼해지거든요. 살얼음판이 있을 때 한번 제대로 얼어야 튼튼해지잖아요. 얼다가 말다가 아무도 거기를 건널 수가 없죠. 계속 그 상태를 만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예 충분히 얼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 환경이 될 때까지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 한번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사실 트러블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화농성도 있고 좁쌀도 있고 모낭염, 피부염도 모낭염이라고 맞아요. 지루성, 접촉성 막 이렇게 나뉘는데 그 시기별 관리법이 있을까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질환으로 분류가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것들은 치료에 대한 부분들로 접근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걸 떠나서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좁쌀 여드름 같은 경우는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건 치료하기도 좀 그렇고 근데 좁쌀 여드름은 딱 기전이 간단해요. 건조하면서 피지 분비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건조하면 내 몸에서 제일 쉽게 반응하는 게 피지 분비를 확 내면 돼요. 근데 원래 피지 분비를 많이 났던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데 원래 피지가 많이 안 났던 사람한테 피지 분비가 갑자기 많이 나오게 신호가 되면 정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는 거겠죠? 그럼 이 사람은 뭘 해야 될까? 그렇죠. 기본이 보습이어야 되고요. 막힌 건 열어줘야 돼요. 근데 대개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막혀 있으니까 이거를 무조건 열어주는 거에만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각질 제거에만 신경을 써요. 자, 그러면 보습이라는 키워드를 놓쳤죠. 그러면 더 건조해지고 더 예민해지겠죠. 반복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각질 제거는 가볍게 해주되 보습을 더 집중해주면 되고 그러면 이게 돌아오거든요. 이런 경우는 가역적 반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충분히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지만 화농성 이런 것들은요 일단 염증의 정도를 우리가 관리로서는 넘어서는 범위니까 치료가 필요한 단계죠. 지루성 피부형, 접촉성 피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인들이 분명히 불명하거나 뭔가 있지만 그 기전들이 다 달라서 내가 관리를 잘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거나 하는 부분은 또 아니고 생활 습관, 화장품 사용 정도 뭐 이런 거 다 확인해야 돼요. 그렇게 사실 그렇게 해서 뭔가를 딱 짚어서 얘기가 어려워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는 받는 게 게 제일 빨라요. 네. 요즘 같은 환절기에 많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럼 그럴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보습. 보습. 보습은 아까 제가 두 개만 얘기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클렌징이거든요. 클렌징을 제일 기본적으로 약하게 하는 거, 물을 끌어당기는 거, 못 나가게 막아주는 거. 그러면 요즘에 막 사람들이 2차생, 3차생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는 건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는 3차 사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2차 사용까지 하더라도 자, 키워드는 하나예요. 클렌징 하고 난 뒤 안 당기면 돼요. 2차 세안까지 해도 되지만 너무 뽀득하게만 안 하면 돼요. 안 당기면 돼요. 근데 대개는 당길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겨지는 거라서 클렌징 방법을 바꾸거나 클렌징에 대한 정도를 좀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피부 결이나 요철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으시죠? 그렇죠. 이게 그거는 각질에 대한 제거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보습도 필요한데요. 사실 피부과에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레이저가 들어가는 거나 고주파가 들어가는 거나 스킨 부스터가 들어가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병합을 해서 치료해야 해도 될까 말까 할 때가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 관리로만으로 했을 때 해결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치는 않는 것 같고요. 내 관리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치료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꼭 해야 된다라고 이거 절대 하지 말아라 하는 거. 오늘 제가 그 비타민에 대한 얘기를 안 드렸는데 이거는 비타민은 아니고 바르는 보톡스라는 개념으로서 모공 컨트롤 해주는 개념으로 많이 쓰는 제품인데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여름철이나 날씨가 더울 거라 습할 때 이걸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하거든요. 제가 제 얼굴에 스킨 보톡스 매번 할 수는 없잖아요. 왜요? 너무 아프고 너무 아프기도 하고요. 일단 이게 너무 번거로워요. 저도 제가 누가 놔주면 하겠는데 나한테 이게 촘촘하게 하는 것도 일이고. 근데 이제 이러한 제품들은 조금 그런 거를 하고 나신 분들이 훨씬 더 조금 더 유지 효과가 길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제가 이 제품은 애착이 또 가는 게 로레알이랑 또 같이 또 일하면서 성분에 대한 아이디어 내고 이 개발까지 나오게 저랑 전혀 연관이 없어요. 뭐 이거 많이 판다고 저한테 뭐 금전적으로도 아무런 거 없지만 짝에서 뭔가를 제품에서 만들었던 제품에서 화장품으로서 무조건 써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당연하죠. 선크림. 이거 저도 좋아하는 네. 건데. 무조건 선크림. 두 번째는 레티놀이에요. 저는 레티놀은 거의 필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안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건 저녁에 쓰는 것도 맞지만 피부의 턴오버를 좋아지게 만들어주고 모공에 대한 부분도 개선시켜주고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결 아까 얘기 잠깐 했지만 그 결에 대한 부분들도 좀 해결해 주려면 레티놀 계열들이 들어가면 턴오버가 빨라지면서 피부가 되게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단점은 레티놀들을 사용할 때 되게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거나 뒤집어지거나 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만 적응하는 데까지만 잘 되면 돼요. 그리고 이 레티놀이 약간 빛에 취약? 그렇죠. 광감이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저녁에만 쓰시라고 하는 것도 그 이유긴 하거든요. 그래서 레티놀 제품이고 여기에 보면 제가 또 바쿠치올이라고 같이 들어가는데 레티놀도 항노화 개념이 있고 바쿠치올도 항노화 개념이 있는데 레티놀은 좀 따갑거나 붉어지거나 하는 문제가 있는 거. 얘가 바쿠치올이 항염 작용이 좀 있어요.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장벽 완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보완해주는 역할도 가능해서 그런 걸 쓰거나 그래도 민감한 분들은 보습제 있죠. 섞어서 적응시킨 다음에 천천히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비타민C가 저는 세 번째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비타민C는 항산화에서는 최고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사실 조금 농도가 높아서 40% 되지만 보통 한 10%, 15% 되는 비타민C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좀 케어를 해주면 항산화, 노화 이런 개념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이 제품이 아니다 하더라도 선크림, 비타민 E, 레티놀, 또는 레티날, 그다음에 비타민C 요 세 가지는 항노화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관리가 되겠죠. 보통 주로 이런 것들을 저녁에 쓰는 거니까. 근데 이거 두 개를 같이 써도 되나요? 처음에는 그렇게 쓰면 안 되고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적응시켜야 돼요. 나 오늘 둘 다 사용해서 너무 쓰고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이걸 써보고 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충분히 확인이 되고 문제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얹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처음 쓰면 뒤집어져요. 무조건. 과유불급 절대 비타민 계열들은 항노화나 이런 것들은 너무 자극을 주는 것도 되게 나빠지게 만들어주는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약하게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할 게 아까 제가 정답을 드렸는데 너무 많은 제품과 한 제품당 양이 너무
많은 성분이 많은 거, 그 다음에 민감한 분들은 향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것만 확실히 머릿속에 딱 잡아놓고 있으면 되게 민감한 분들이 어떤 시술을 하냐면요, 더 많이 써요 제품을. 진정시킨다고. 무조건 끊어야 돼요. 무조건 쉬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하는 것보다 더 나아요. 쓴다고 하면 아까 성분이나 보습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거에 충실한 제품들이 있죠. 그런 것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쓰냐면, 아, 내가 이 정도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됐는지에 대한 기본 정도 단계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막 이것저것을 막 섞었으면 도대체 뭐 때문에 좋아졌는지, 맞아요. 어떤 것 때문에 더 트러블이 생겼는지를 더 갈수록 모르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문제를 안 만들게 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생기는데 그걸 못 참아요. 당장 지금 이거를 해결하고 싶은 이 마음이 너무 크니까. 근데 그거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병원에도 많은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뭔가를 많이 하고 있으면 다 올스톱 시키고요, 다 못 쓰게 해요. 그리고 기본적인 것만 딱 드리고 이것만 쓰세요 하고 지켜보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뭔가 권해서 빨리 이걸 회복시켜주는 쪽으로 가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너무 욕심내서 많이 하지 마라. 우리 원장님 채널에도 많이 놀러가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네, 안녕.